조카가 오늘 결혼을 해. 지난주였지만 조카 딸이 결혼했어. 아무도 읽고 싶지 않겠지만 추억을 쓰려고 해. 참고로 나 37살 미혼. 조카 딸 23살. 메이는 형 부부의 딸. 형하고는 나이 차이가 난다. 11살 차이. 형수님도 형과 동갑. 내가 14살일 때 당시 25살의 형 부부한테 메이가 태어났다. 당시 아기는 시끄러울 생물 정도로 생각했었던 바보 중학생이었지만 메이만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귀여웠던 게 신기했다. 아버지는 완고하고 무뚝뚝하고 화낼 때는 손대시는 것도 당연한 사람이었지만 첫 손자가 되는 메이한테는 가족 아무도 본 적 없을 정도로 데레데레한 얼굴이어서 기분 나빴던 게 기억이 난다. 그런 아버지가 자전거에 유아용 의자를 달고 산책 가는 것을 엄청 기대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메이가 아버지랑 나한테만은 따라주지 않았다. 3살까지는 아버지나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겁을 먹고 실수로 시야에라도 들어가기라도 하면 울기 시작하고 안으려고 하면 엉엉 울면서 형수님이나 엄마한테 도움을 구해야 했다. 그때의 아버지의 서운한 표정은 잊을 수 없지만 엄마 말, 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야. 결국 아버지와 메이의 자전거 산책은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형수님의 말로는 아버지와 나 말고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괜찮았다. 그걸 듣고 풀이 죽었지만 겨우 따라줘서 이쪽도 푼수처럼 귀여워하면서 놀아줬다. 그래서 메이가 5살일 때 어머니와 형수님의 어머니가 차례대로 투병하셨다. 매우 슬펐지만 메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몰랐다. 그리고 2년 뒤 이번에는 아버지가 투병, 형수님의 아버지는 꽤 전에 돌아가셔서 메이는 7살일 때 조부모를 잃었다. 그해 나는 어떻게든 취직이 정해져서 고향을 떠났었고 형 가족도 자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회의 결과 부모님 집을 팔고 반년 뒤에는 빈터로 변했다. 집이 부서졌을 때 형 가족과 함께 보러 갔지만 메이가 할아버지 집 없어지겠네 라며 울기 시작해서 나도 따라 울었다. 그리고 메이가 11살일 때 그 사고가 일어났다. 형 가족이 탄 차가 트럭과 충돌해 형은 즉사. 형수님은 3일간의 의식불명 끝에 돌아가셨다. 메이는 기적적으로 타박상만으로 끝났다. 메이의 가족은 나만 남았다. 당시 25살인 나는 사고 반년 전에 근무처가 도산에서 무직. 많지는 않지만 상속한 유산과 모아둔 돈으로 일본 일주를 하고 있었다. 형 부부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메이였다. 무직인 젊은이가 데려서 키운다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다. 그 뒤 아버지 지인이 불러주셔서 운송회사의 운전수로 일을 시작했다. 다행히도 메이가 있던 시설은 안 멀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주 만나러 갔다. 시설에 들어간 메이는 역시 사고가 정신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친 듯 했다. 그래도 내가 만나러 가면 정말 기뻐해줬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자주 만나러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곧 메이가 졸업할 시기가 됐을 때 시설로부터 연락이 왔다. 메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거였다. 메이는 나와 만난 뒤에는 기운이 넘쳤기 때문에 시설에 있던 다른 애, 특히 리더인 연상 여자애로부터 괴롭힘 당한 모양.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받아 부모나 가족과 만날 일이 적은 아이들이다. 그런데 메이는 항상 친척이 만나러 와줘서 즐거워 보인다. 왜 너만? 그렇게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시설 직원과 이야기했지만 그때 직원은 메이와 만나는 횟수를 줄여달라고 했다.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없게 하고 싶다는 거였지만 나한테는 남겨진 단 한 명뿐인 소중한 가족이라 승낙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편이 메이를 위해서라면 이라면서 납득하고 말았다. 그걸 메이한테도 전했다. 그러자 메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오열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마사토 삼촌은 내가 싫어졌어? 아빠도 엄마도 2명 다 없어졌는데 마사토 삼촌마저 없어지면 나 외톨이가 되잖아. 그런 거 싫어.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실은 너무 싫어. 만날 때는 늘 방긋방긋 웃고 있었고 때도 안 쓴 메이였지만 그동안 상당히 무리해온 모양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11살에 갑작스레 부모를 잃은 메이가 고작 1년 만에 떨칠 수는 없겠지. 훌쩍훌쩍 울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염려하고 있는지 평소라면 옆에 붙어서 앉았을 텐데 이날은 나한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결코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메일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나도 울었다. 그리고 요즘 공상 정도로 생각해둔 것을 제안했다. 삼촌하고 같이 살래? 당시 새 일도 익숙해졌고 솔직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형 생명보험으로 어떻게든 살 수 있었다. 아, 보험금은 물론 메이가 수취인이지만 변호사를 통해 내가 후견인이 돼서 메이의 양육비 등으로 어느 정도 융통했다. 놀고 지낼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되겠네 싶었다. 그러자 메이 녀석. 괜찮아? 마사토 삼촌은 나 방해 아니야? 안 싫어해? 정말 괜찮아? 뭘 묻는 거야, 12살 주제에. 너무 어른인 척 하지 말라고, 이 바보가. 당연하지! 메이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울면서. 그리고 둘이서 울었다. 떠올리다가 지금도 살짝 눈물이 맺혔다. 처음으로 써보는 거라 잘 못 다루겠네요. 그리고 읽기 불편한 데다 느려서 미안. 눈물샘이 약한 아저씨 이야기 상대해줘서 고마워. 기세로 메이를 책임지기로 결심을 한 건 좋지만 상황이 전혀 좋지가 않다. 가장 중요한 금전 부분은 앞서 말했다시피 어떻게든 되지만 우선은 거주지 6평 단칸방 아파트에 둘이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메이는 다음 달이면 중학생이 된다. 가능하면 그때까지 새 생활을 시작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바빴다. 그럴 때 사장이라는 이름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재취직이나 신분 보증인까지 해주셔서 어떻게든 지낼 수 있게 해주신 K사장. 이번 일도 상담하자 다음날 새 주거지를 소개해주셨다. 사장의 지인인 부동산에 찾아달라고 부탁하신 듯. 2DK의 주택. 더군다나 사장 집 바로 근처. 무슨 일 있으면 내 아내한테 메일을 부탁해. 너 혼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건 그리 없을 거니까. 너무 고마워서 90도로 인사했다. K 사장은 당시 48세. 지나칠 정도로 남자다움이 넘치면서도 현장에서는 우두머리. 형수님과 22살과 18살인 딸이 있었다. 사장은 내 사정을 전부터 아셨지만 형수님한테는 이때 처음으로 설명했다. 다들 눈물을 흘리셨다. 그 뒤 왜 더 빨리 말 안 했어? 라며 형수님한테 혼났다. 난 사장 가족에게 감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로부터 정말 서류 절차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입학식까지는 못 끝냈지만 4월 중순부터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한 상황이었다. 서로 이상한 염려라고 할까?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다고 할까? 그래도 메이가 웃으며 학교 이야기를 하거나 사장 딸과 놀러 간 걸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데려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동거를 시작하고 며칠 뒤 밤, 메이가 자고 있을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방에 가자 떨면서 울고 있는 메이가 있었다. 진정하게 기다린 다음 얘기를 듣자 그 사고 일을 꿈에서 본 모양. 사고 순간의 일은 쇼크 또는 기절해서 기억은 못하지만 유일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구출 직후 형수님과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다. 피투성이인 형수님이 메이를 불러 다행이다, 다행이다. 메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빠는? 메이는 아버지의 생사는 모르지만 대답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엄마! 단지 형수님은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의식을 잃어 메이도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다. 그 장면을 꿈에서 봤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한 달에 2~3번은 보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에 떤다. 내 팔에 안긴 채.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도 쓰라렸다. 그날은 메이가 진정된 다음 푹 잘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뒤로도 가끔 비슷한 일이 있어 내가 메이 방에서 곁에 있어주거나 반대로 메이가 내 옆에서 자고 있던 일도 있었다. 적어도 그걸로 안심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고 생각한다. 사장 가족한테는 정말 신세만 질 뿐이었다. 형수님에게는 식사 신세를 졌고 메이한테 가사를 가르쳐 주셨고 따님 2분은 친동생처럼 귀여워해줘서 자주 데리고 놀러갔다. 중1 때 운동회. 사정 공주 없이 평일인데도 난 강제로 유급휴가를 내야 했고 사장 가족과 함께 메이에 응원하러 가게 됐을 때는 엄청 놀랬다. 사장님은 엄청 큰 목소리로 응원하다가 도중에 목소리가 삐끗나서 주변이 대폭소. 귀가 안 뒤 메이가 왜 부끄러운 짓 하는 거야? 바보라면서 웃었던 기억이 잘 난다. 그리고 초경이 왔을 때의 나의 허접함.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 바닥이 피투성이고 메이가 없다. 뭐야 이건? 이라고 생각해 당황하다가 일단 사장님 댁에 갔더니 남자는 나가라며 형수님과 따님들에게 쫓겨났다.
아직도 당시의 내 모습을 놀리실 때 사용한다. 형수님한테 배우더니 점점 메이의 요리가 능숙해졌다. 중이 가을이었으려나? 갑자기 크림 스튜를 시판 루가 아닌 수제로 만들겠다고 도전했다. 형수님도 만드는 법은 모르셨지만 협력해 주셔서 여러 가지 했다. 완성된 스튜는 충분히 맛있었지만 메이는 어째서인지 납득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매주 스튜가 계속되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지만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형수님과 이야기하자 실은 이라며 알려주셨다. 모친의 자신 있는 요리가 크림 스튜였던 것이다. 몇 년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조리법도 맛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든 만들고 싶다. 착하네, 이 조카 정말로. 그래서 한동안 스튜는 계속됐지만 군소리 없이 먹었다. 어느 날 만든 스튜는 자신작이라고 할까? 기억에 있는 스튜의 맛에 가까웠던 거겠지. 어때? 맛있어? 어때? 라며 집요하게 묻는다. 물론 맛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자 살짝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물어보고 말았다. 어머니의 스튜가 완성됐어? 라고. 그러자 메이 녀석 경직하더니 왠지 울상을 지었다. 예상도 못한 반응이라 내가 더 당황했다. 그때는 왜 알아? 라며 메이가 묻길래 형수님한테서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추억의 맛이잖아. 잘 됐네. 라고 이야기해줬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죄송해요였다. 뭐가 죄송해요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 거기다 죄송해요. 마사토 삼촌이 있는데 엄마를 떠올리려고 해서 라고 하잖아. 정말 메이 이 바보 천치가 메이의 말에 의하면 나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부모를 떠올리려는 행동을 취하면 내가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아니? 아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스튜 먹이지 말라고 말하겠냐.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냐고. 왠지 화가 나고 또 서운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메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떠올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왜 거기서 나한테 염려하는 거야? 내가 그런 걸로 메이를 쫓아내기라도 할 줄 알았냐? 날 바보로 만들지 마. 염려하지 마, 바보. 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얘기해. 내 친형이자 누님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아마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메이가 울면서 사과했다. 난 사과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같이 울 것 같았다. 그 뒤 스튜는 주식단에 포함됐다. 스튜 건을 떠올리면 지금도 조금 씁쓸해져. 참고로 그 이전에는 메이가 먼저 부모의 추억을 얘기한 적은 없었다. 계속 사양했던 거겠지. 하지만 그 이후로 그런 일 없이 자주 이야기하게끔 됐다. 그 이후로 딱히 큰일도 없이 고등학교 진학. 메이 16세 고2, 나 30세. 마사토 삼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무려 마사토 삼촌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 아저씨한테는 10년 만의 여자친구다. 기대를 배신해서 미안하지만 사장님 따님들은 아니다. 사귀기 전에 내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귀고 나서도 몇 번이나 집으로 초대해 메이와 함께 식사도 했다. 미키도 메이도 사이가 좋아서 왠지 전화나 메일을 주고받은 모양이다. 교제는 1년 정도 계속되어 진심으로 결혼으로 생각했다. 메이한테도 그걸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찬성해줬다. 어느 날 메이가 먼저 사장님 따님과 주말에 놀 거라 마사토 삼촌도 미키 씨랑 데이트하면 이란 말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 화창한 어느 날 미키로부터 무서운 질문이. 나랑 메이짱, 누가 더 소중해? 반쯤 농담으로 물었던 거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극 진지한 질문이었다. 뭐야, 이 썩은 드라마 같은 전개. 왜 그런 걸 물어? 왜? 아무래도 마사토 삼촌은 막상 본전에서는 약해서 대답을 못했다. 그때는 정말로 사고회로가 쇼트난 줄 알았다. 고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머릿속으로 읊고 있는 줄 알았지만 목소리로 나온 듯 그것도 아주 또박또박. 그치? 라고 미키는 대답하고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데이트를 계속했다. 그 뒤로부터 이틀 뒤 전화로 파국을 알리더니 교제가 끝났다. 역시 내가 메일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참을 수 없게 됐다고. 반대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해할 수 있고. 왠지 나도 그 질문을 받았을 때부터 급속도로 식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뒤끝이 없었다. 그런데 뒤끝이 없었던 게 바로 조카였다는 거다. 묘하게 감이 좋다고 할까? 역시 여자라서일까? 내가 미키와 헤어졌다. 나도 미키도 서로를 좋아할 수 없게 됐으니까 같은 변명을 안 믿었다. 역시.
어딘가에서 자기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거겠지. 진짜 이유는 죽어도 알려줄 생각이 없어서 부인했지만 금세 들켰다. 왜냐면 메이가 미키한테 전화해서 직접 따지고 말았으니까. 어떤 내용의 이야기였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키한테 있어서 메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견딜 수 없었다는 내용. 메이, 멋대로 추궁하다 격침. 고3 여자아이가 울면서 저 때문에 죄송해요라며 사과해봤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울보인 건 커서도 안 변하는구나 라며 묘하게 편해진 기억이 있다. 일단 오랜만에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뭐든 다 포함해서 메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분명 녀석은 아직도 신경 쓰고 있겠지? 아니 있잖아. 왠지 여신 모르는 아저씨의 자폭 이야기가 돼버려서 미안. 왠지 새삼 내 연애 스킬의 전무함에 눈물이 난다. 얘기를 돌려서 메이는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진로에 대해 간호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 시절에는 유산이나 보험금이 있으니까 진학할 거면 해라. 돈 걱정과 염려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길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무사히 간호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드디어 그것이 왔다. 남자친구 소개하고 싶어. 왔다고. 이봐, 난 어쩌면 좋은 거야? 그야 매에도 20이 됐는데 남자친구 한 명은 있겠지. 왠지 희죽희죽거리면서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일부러 밖에서 통화하던 것도 알고 있다고. 벽 얇으니까 우리 집은. 하지만 말이야, 직접 만난다면 별개잖아. 안 되겠다. 당시 일을 떠올리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소개받은 남자친구. 22살 대학생. 솔직히 미남은 아니지만 착해 보이고 상냥해 보이는 외모. 단지 유도를 하고 있어서 체격은 좋다. 체중 70kg의 유도 선수는 엄청 좋은 몸이구나 싶었다. 뭐야? 낯가리는 거냐? 어울리는 두 사람이네. 셋이서 맥주를 마시고 왠지 도중에 사장님과 형수님이 난입해서 술잔치가 됐지만 난 기뻤다. 메이도 남자친구도 사장님 부부도 즐거워 보였고 그 뒤에도 메이와 남자친구는 교제를 계속했다. 메이는 졸업하고 어느 병원에 취직, 거주지도 그 병원 기숙사로 옮겼다. 남자친구도 무사히 취직했다. 그리고 작년 봄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저희 결혼합니다. 라는 거야. 정말 남자친구 하나부터 끝까지 메이한테 휘둘리는 거냐? 그래도 타카시군 얼굴 새빨갛게 하더니 나한테 반드시 메이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따님을 저한테 주세요. 라잖아. 왠지 있잖아. 난 무뚝뚝하게 있을 생각이었다고. 근데 울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단 말이야. 난 메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삼촌이야. 부모님은 다른 곳에 계셔. 아니 진짜 바보 아니야? 일부러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예상대로 메이 녀석 화냈지. 왜 일부러 그런 얘기하냐고. 나한테 있어서 마사토 삼촌은 또 한 명의 아버지야. 나한테는 2명의 아버지가 있어. 타카시한테도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이걸로 괜찮아. 아버지라는데 이때 처음으로 불렸지라고 할까? 못 부르게 했었어. 형과 누님한테 미안하고 메이한테 부모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했으니까. 이미 나 있잖아. 절구하면서 울었다. 이걸 쓰고 있는 지금도 떠올리다가 눈물이 나왔다. 왠지 타카시 군도 울더니 물론 메이도 울었다. 날 포함해서 초반에 숨이 차던 분위기 어디 갔냐는 느낌이지? 행복하네라면서 바보처럼 느껴졌다. 나 사장님한테 보고하러 갔더니 사장님도 형수님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다.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신 건지. 신경 쓰이던 사람들을 위해 따님들은 이 시점에서 두 분 다 결혼 꼴인. 장녀한테는 3살 아들이 있다. 맞다. 결혼 선물이라는 걸로 나랑 메이랑 타카시군, 사장님 장녀 일가족 차녀 부부 다 같이 1박 여행도 갔다 왔다. 이미 사장 일가족은 나와 메이한테 친정 같은 거다. 운동권인 사장님, 타카시군. 차녀 남편 3명은 의기투합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시는 바람에 큰일이었다. 형수님 따님들은 메이랑 장녀의 아이를 포위한 채 들떠 있었다. 나랑 장녀 남편은 어째서인지 둘이서 조용히 마셨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나를 아버지 부르기 시작하더라. 즐거웠어. 아저씨의 긴 이야기 미안해. 이제 곧 끝나. 지난주 결혼식이었다. 레스토랑 웨딩이라는 거. 그래도 어디선가 신부님 불러오고 버진로드 같은 것도 일부러 만들어서 메이 손을 잡고 걸었다. 눈물 참느라 정말 힘들었다. 예뻐졌구나 메이 녀석. 시기라고 할까 피로연도.
메이랑 타카시 군의 친구랑 사장님 따님들이 여러 가지 준비했다. 일본식 느낌이었다. 타카시 군의 부모님도 아주 솔직하신 분이셔서 훌륭한 따님을 키우셨네요 라고 말해주셨다. 피로연도 막바지라서 그거야 신부로부터의 편지. 신랑 신부가 우선은 친구한테 가서 멋진 식을 고마워라고 하고 다음에는 따님들 테이블에 장녀 언니, 차녀 언니, 언니들 덕분에 난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두 사람 다 너무 사랑하는 진짜 언니들입니다라며 꽤 생략했지만 서로 껴안은 채 울었다. 타카시 군도 그걸 보고 울었다. 왜 이렇게 눈물샘 느슨한 녀석이야. 나도 울었지만. 다음으로 사장님 부부 테이블. 사장님도 이미 울고 있었고 형수님은 방긋방긋 웃고 계셨다. K 아저씨,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난 지금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K 아저씨는 정말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의 진짜 할아버지입니다. 와이 아주머니, 아주머니에게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주머니의 요리 지금도 정말 좋아합니다. 와이 아주머니는 정말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의 진짜 할머니입니다. 이것도 꽤 생략했지만 사장님 울부짖으며 우셨다. 형수님은 꽤나 큰 손녀네 라며 웃으셨다. 시계는 형 부부와 메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과 내 부모님, 누님의 부모님 영정사진도 준비했다. 그 사진을 향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저 어른이 됐어요. 못 만나는 건 슬프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나다. 나도 이미 너무 울어서 서 있어도 왠지 부들부들 떨렸다. 마사토 아버지, 아버지가 12살에 저를 도맡아 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실까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으셨죠.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를 혼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울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사토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아버지라고만 부를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사토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라자나. 마지막에 나한테의 편지. 실제로는 너무 울어서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걸 쓴 건 지금 그 편지를 보면서 친 거다. 미안. 엄청 울면서 쓰고 있어. 그 뒤 타카시 군의 친구한테 무리하게 행가를 받다가 대여 의상이 찢어진 건 좋은 추억이다. 메이한테는 절대로 얘기 못하지만 솔직히 제대로 키울 자신 같은 거 없었다. 형 부부가 사고 날 때까지 일도 안 하고 니트로 지낸 차남 도련님이었다. 항상. 어떻게 메이를 접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26살이 갑자기 12살을 데리고 살다니. 조금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 하지만 기적적으로 저렇게 좋은 애로 자라졌다. K 사장한테 만난 건 나한테도 메이한테도 정말 훌륭한 결과를 안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해도 모자랄 거야. 오늘 밤 딸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거다. 내일은 형 부부 묘지에 다 같이 보고하러 갈 거다. 자, 남은 문제는 나의 아내를 찾는 건가? 설마 딸한테 추월당하다니. 힘낼게. 37살 독신, 23살 딸 있음. 지금까지 상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삼류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대사의 정확성을 배제하면 전부 실화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메이가 6살일 때 형의 정근으로 멀리 떨어지게 됐다. 그때 메이가 누님한테 마사토군 못 만나는 건 슬퍼. 많이 혼내지만 많이 놀아주니까 라고 했나봐. 엄청 기뻤어. 좋아.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걸 쓰고 끝낼게. 메이 15. 나 29인 어느 여름 이야기. 내 에로책 들켰다. 사장님한테 받은 노모 서약물. 메이 그걸 형수님한테 신고. 나 사장님한테 받았다고 진술. 메이 형수님 따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설교당했다. 이야 그때 사장님으로부터 로림을 안 받아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그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로리보다 성수한 편이 취향입니다. 당시 아슬아슬하게 20대였잖아. 그야 처리하는 것도 일이지. 가볍게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만.